조선 중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작은 고을에 김진사 댁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난 문벌이었으나 지금은 몰락하여 겨우 체면만 유지하고 있는 처지였죠. 그 집 안채 깊숙한 곳에 28살의 과부 연심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충청도 홍성의 이씨 문중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시서화에 능했던 그녀는 18배 김진사의 맏아들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란 참으로 무상한 법. 신혼 3년 만에 남편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때부터 연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늘 차가운 눈으로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과부가 된 주제에 여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다니 시동생 민우와 민성이 형제도 형수를 귀찮아했습니다. 특히 25인 둘째 민우는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형수님,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도 장가들 나이인데. 하지만 연심의 친정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아 딸을 받아들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죠. 봄이 왔다고는 하나 연심의 방에는 여전히 겨울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4월 초파일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드는 계절이건만 그녀의 마음은 시든 낙엽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혼자로구나. 연심은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느질 감을 무릎에 놓고 있었지만 도무지 바늘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있는 녹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 아직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에 가느다란 눈썹, 앵두 같은 입술까지. 하지만 그 고운 얼굴에 서린 외로움이란 마치 시든 매화꽃처럼 쓸쓸하기만 했죠. 나이는 겨우 28인데 벌써 늙은이가 된 기분이구나. 연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근본적인 허기였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기에 그녀는 여인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부부의 도리만 알았을 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인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꽃필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죠. 창밖으로는 어린 기생들이 제잘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젯밤 그 도련님이 또 왔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밤마다 오더니 언니는 정말 복이 많아요. 그렇게 잘생긴 양반이 반했어. 기생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에 연심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여인인데도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과부의 몸으로 무슨 바람이 났다고. 연심은 자책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의 갈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심아, 저녁상 차려라. 네, 어머님. 연심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로.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기름 사시오. 고소하고 진한 참기름 사시오. 한 번 드시면 잊지 못할 그 맛. 연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느 행상과는 다른 묘하게 매혹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죠. 참기름이라 마침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연심은 버선발로 뜰을 건너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는 순간 그만 입이
벌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여느 기름장수와는 전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키가 훌쩍하고 자태가 늘씬한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절세미인이 거기 서 있었죠. 비록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풍경만은 어느 양반집 교수 못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은 깊고 신비로워서 마치 깊은 산중 옥샘을 보는 듯 했죠.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기름장수라니. 여인은 연심을 보자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소녀는 월향이라고 하옵니다. 마님께서 필요하신 참기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월향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신비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은방울을 굴리는 듯한 그 음성에 연심은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죠. 이런 곳까지 와서 수고가 많으시군요. 들어오시지요. 마침 차도 우려놓았으니 한잔 하시고 가세요. 마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월향이 안채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야생화와 약초를 섞어 놓은 듯한 그 향은 연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두 여인은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연심은 월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검게 빛나는 머리카락,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동자, 평범한 행상과는 전혀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월향 씨는 혼자 사시는가요? 그러하외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렇게 떠돌며 살고 있사옵니다. 월향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아, 그럼 저와 같은 처지시군요. 마님께서도 저도 과부입니다. 시댁에 있긴 하지만 사실상 혼자나 다름없지요. 두 여인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처지의 외로운 여인끼리 마음이 통하는 듯했죠. 월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마님께서는 여인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심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 죄송합니다. 너무 깊은 얘기를 했나 보군요. 월향은 미소 지으며 자신이 가져온 기름병을 연심 앞에 놓았습니다. 마님, 제가 파는 참기름은 조금 특별하옵니다. 특별하다니요. 연심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름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참기름과는 달리 조금 더 진한 색을 띠고 있었죠. 이 기름은 여인의 몸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효험이 있사옵니다. 활력이요. 월향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 여인이란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물과 햇살을 받아야 비로소 꽃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그럼 이 기름을 몸에 발라보시옵소서.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월향의 말에 연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월향의 말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죠.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걱정 마시옵소서. 이 향기는 마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자만이 느낄 수 있사옵니다. 월향은 기름병을 연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옵소서. 이막 대립과 진전, 시퀀스 3점, 참기름의 첫 사용. 월향이 돌아간 후 연심은 혼자 남은 방에서 그 기름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몸의 활력을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연심은 평소보다 일찍 목욕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모두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뒷마당의 목욕간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던 연심은
문득 월향의 기름병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녀는 기름을 조금씩 손에 따라 몸에 발라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기름을 바르자마자 피부가 알 수 없는 온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듯했죠. 처음에는 어깨와 팔뚝에만 발랐는데 점점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상해. 몸이 이렇게 화끈거린 적이 언제였더라. 연심은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간만에 느끼는 생기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이상한 광채가 돌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연심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몸의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듯했죠. 그날 밤 평소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시동생 민우가 갑자기 연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계세요? 도련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에는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죠. 형수님, 이게 무슨 향인가요? 온 집안에 좋은 냄새가. 민우는 평소와 달리 연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물러서 주세요. 형수님, 오늘따라 왜 이리 고우신 거죠? 민우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죠. 형수님, 저 자꾸 형수님 생각만 나요. 왜 그럴까요?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연심이 소리를 지르자 민우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혼자 남은 연심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월향이 말한 그 효험인가? 하지만 이건 너무... 그날 밤 연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향의 기름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일어났죠. 내가 정말 달라진 걸까? 며칠 후 월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심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월향, 그 기름을 써보셨나요? 월향의 질문에 연심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험이 있으셨던 모양이군요. 마님의 기색이 훨씬 좋아 보이시옵니다. 정말로 연심의 모습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월향, 그 기름은 도대체... 월향은 연심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그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뿐인가요? 월향의 질문에 연심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마님 자신은 없지 않습니까? 월향의 말이 연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님, 여인이란 본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꽃이 피려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하고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스스로를요? 그렇습니다. 그 기름은 마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여인의 기운을 깨우는 것이옵니다. 월향이 연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연심의 온몸을 타고 흘렀죠. 월향, 마님, 이제부터는 더 자주 바르시옵소서.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옵소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마님만을 위한 시간을.
월향의 속삭임에 연심은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면 걱정 마시옵소서. 하지만 마님께서 변화하시면 주변 사람들도 그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반응한다니요. 월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이 진정한 자신을 찾으시면 다른 이들도 그 진실한 모습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힘이지요. 연심은 며칠 전 민우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가요? 마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 죄인가요? 월향의 반문에 연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심은 매일 밤 월향의 참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죠. 피부는 더욱 윤기가 났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죠. 그녀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몸단장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연심은 홀로 방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달라진 걸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입술은 더욱 붉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바로 그때 창문이 조용히 열리며 월향이 들어왔습니다. 월향, 어떻게? 마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월향은 비에 젖은 몸으로 연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님, 이제 깨달으셨나요? 무엇을요? 그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마님 자신을 찾아주는 열쇠라는 것을. 월향이 연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여인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월향,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변화가 무서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사셨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꿈을, 자신의 행복을. 연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님은 자유로우신 몸입니다. 아무도 마님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마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월향이 연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밤마다 기름을 바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자신이요. 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마님 자신만의 모습을요. 그런데 문제는 연심의 변화가 너무 눈에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며칠 후 아침,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불쑥 연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심아, 요즘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향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정씨 부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별일 없사옵니다. 그저 몸조리를 좀 했을 뿐입니다. 몸조리. 어떤 몸조리를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느냐? 연심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목욕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밤마다 이상한 향이 나는데 무슨 향을 쓰는 거냐? 향이요? 별다른 향은 쓰지 않는데요. 거짓말 마라. 분명히 무언가 바르고 있는 거지. 연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막내 시동생 민성이 연심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데요? 형님이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둘째 형이요. 자꾸 형수님 얘기만 해요. 그리고 밤마다 형수님 방 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리고. 연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향의 기름이 민우에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그리고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형수님이 달라 보여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저 형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왜 자꾸 형수님이 여자로 보이는 거죠? 민성의 고백에 연심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성 도련님, 그런 말씀은 형수님도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 이상한 분위기를. 연심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월향의 참기름이 단순히 자신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민우가 다시 연심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죠.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도련님, 무슨. 그날 밤 이후로 계속 형수님 생각뿐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민우의 고백에 연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도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 이상한 끌림을. 도련님, 저는 더 이상 형수님을 형수로만 볼 수 없어요. 계속 여자로,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보여요. 민우가 연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저와 함께 이 집을 떠나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정신 차리세요. 도련님, 저는 고인이 된 당신 형님의 아내예요. 하지만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형수님은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묻혀 사셔야 해요? 연심은 민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심은 월향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해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월향은 평소처럼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월향,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참기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월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사실 평범한 참기름 장수가 아니옵니다. 그럼 정체가 무엇이죠? 월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억눌린 여인들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는 마님처럼 자신의 참모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향의 고백에 연심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마님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사옵니다. 그 기름은 단지 매개체일 뿐 진짜 변화는 마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님이 진정한 자신을 찾으셨으니 다른 이들도 그 진실에 반응하는 것뿐이죠. 월향이 연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이요? 계속 이곳에 머무르며 억압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 연심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월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죠. 하지만 이 집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마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중요한 건 마님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향, 당신은 어떻게 될 건가요? 월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니요. 제 역할은 끝났사옵니다. 이제 마님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월향은 작은 기름병 하나를 더 꺼내 연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숙성시킨 것입니다. 마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사용하세요. 월향, 마님, 기억하세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월향이 떠난 후 연심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연심을 불렀습니다. 연심아, 내 변화를 보니 이제 재혼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님, 이웃 마을에 좋은 총각이 있다고 하더라. 과부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고운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연심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냐? 어머님, 여자라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연심의 당당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저만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월향이 남긴 마지막 기름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몸에 발랐죠. 이제야 알겠어요. 월향. 여자는 누구 덕에 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군요. 기름을 바르며 연심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대,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을 위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누구의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연심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냐? 한양으로 가서 자수나 바느질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미쳤구나. 여자 혼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심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마지막으로 연심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저와 함께 도련님, 저는 혼자 가야 해요. 이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민우는 아쉬워했지만 연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심은 짐을 꾸리며 월향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준 기름병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들. 고맙습니다, 월향. 저를 저 자신에게 돌려주었어.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연심의 어깨를 비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한 자신감과 평화가 서려 있었죠. 이튿날 새벽, 연심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한양으로 가는 길에서 연심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길을 떠나시다니 용감하시군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연심은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월향과 참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는 이야기했죠. 저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그것을 깨우는 계기가 필요할 뿐이죠. 한양에 도착한 연심은 작은 방을 얻고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심은 월향이 남긴 마지막 기름을 꺼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군요. 하지만 연심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 기름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심은 마지막으로 그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연심아, 수고했어. 이제 진짜 너다운 삶을 시작하자.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참기름 장수월향과 마님 연심의 기이한 인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연심이 자기 자신과 맺는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연심은 한양에서 유명한 침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옷들은 궁궐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심의 가게에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월향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연심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 분을 찾으시는지. 저도 그 분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연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월향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억눌린 여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마다 그분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젊은 여인은 연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월향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월향.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제 역할을 다한 것이군요. 월향, 고마워요. 저를 제게 돌려주었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깨우는 특별한 만남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자연의 이치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각자만의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기름 장수월향의 진정한 선물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이 세상 모든 여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